오늘 또 기꺼이 반가운 소식은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세운 이후에 문재인 윤석열 정부 8년 동안 사실은 제도만 있고 감찰관은 없었던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공개석상에서 밝힘으로써 스스로 친인척 관리, 배우자 관리 면밀하게 하겠다고 뜻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2014년에 도입이 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에 그만둔 이후로 지금 9년째 공석인 거잖아요. 정부 두 개가 통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저는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좀 비판했거든요. 아니 이거 왜 안 하냐. 그러니까요. 예. 그때 야당이 주장해가지고 도입을 한 거였어요. 뭐 이거를 이제 북한 인권이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 건데 그거 연계를 하는 것도 너무 웃긴 거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이 제일 필요했던 거는 윤석열 정부였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친인척 비리잖아. 그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은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정말로. 그러니까 이 내부에 어떤 권력 그런 견제하는 눈이 있다라고 감시하는 눈이 있는 거라면은 좀 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주고.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까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있을 비리도 뭐 비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만약에 있다면은 있을 비리도 예방하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미리 더 그게 무슨 게이트로 커지기 전에 빨리 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꼭 필요한 제도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우리 정권에서는 단 한 명의 비리도 나오지 않아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으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특별감찰관이 윤석열 정부 때 있었다고 한다면은 김건희가 이렇게 설치고 못하셨을 거 아닙니까? 결국 오늘날의 김건희 특검이 있을 리도 없는 것인데 오늘 김건희 특검이 어디를 정조준했냐? 삼부토건 그 관련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의 자택과 사무실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이 이제 민중기 특검인데 지금 굉장히 그 3특검 중에서는 조금 속도는 더딘 건 맞습니다만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김건희 관련 사건들은 기존 검찰에서 아예 그냥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네. 아예 기초적인 것부터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좀 어려움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부토건 쪽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참 이게 그러니까 이미 3, 4일 전에 다 이사 가고 이미 다 빼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가 본격 시작이 됐고 또 출국 금지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민중기 특검이 늦게 시작한 만큼 저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김건희 특검에 나오는 그 수많은 비리들 그리고 네. 거기에는 또 명태균 그 사건도 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주의 파괴에 관한 중대 범죄 혐의를 국민의힘 인사들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시작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특검이 좀 늦게 시작했지만 네. 그래도 또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응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삼부토건 의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의 충분한 설명으로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 능력도 의사도 없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보도가 나옴으로써 2023년 5월에 불과 1,000원이었던 주가가 불과 2달 만에 5,000원이 돼서 5배가. 심지어 해외 사업 파트도 저번 회사인데. 그러니까 또 네. 거기 그 과정에 삼부토건 임원들이 따라갔잖아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그 글로벌 재건 포럼이라는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자원도 낭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정 매매 해가지고 사고 팔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가장 손쉽게 해결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주가 조작할 수 있다. 호재를 내버린 거죠. 그죠? 호재를 권력에서 내주면은 내가 그러니까 물론 그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막 사고 팔고 뭐 다 동원해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그런 거잖아. 자기들끼리 작전 짜가지고 누가 사고 몇 시에 팔고 뭐 사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방만 해주면 되는 거야. 손쉽게. 그리고 네. 그냥 쭉 뜨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제 제가 매우 높다. 저는 그냥 100%라고 보지만 아직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삼부토건이 지금 현 회장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지만 전 회장이 이제 저기 조남욱 회장 삼부토건에
거기가 윤석열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골프도 같이 치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를 소개시켜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부토건하고의 거기가 이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소유주가 바뀌어서 지금은 이준 이제 회장이 바뀌었어요. 뭐 그런 이일준이 네, 회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세한 관계까지 잘 모르고 어쨌든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랜 유착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게이트로 발전한 그냥 다 제가 보기엔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보면 되잖아. 특수 관계인들이 언제 돈을 이거를 사고 팔았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 관계인들과 이 이종우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하고 요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어떤 식으로 통화 내용 이를테면 특정 시기에 내용까지는 못 봐도 특정 시기에 이제 전화 통화 문자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그거 추적하면 되거든요. 그럼 김건희가 여기에 끼어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은 저는 판단을 못 하고요. 끼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김건희는 예정을 생각해서 예를 들면 알아서 해보세요라고 던져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개입했을 수도 있고 그건 가능성이 네. 열려 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그건 밝힐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그건. 고양이가 이제 생선 가게를 못 지나치죠. 생선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는 연루돼 있을 가능성 거의 저는 99보입니다. 99 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고약한 게 뭐냐면은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도 자본주의 자본시장의 적이지만 아니 어떻게 정권 초기부터 외교 안보 사안을 이용을 해서 주가 조작했습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진짜 이해가 아니 이게 안 가. 또 나중에 발전돼서 지금 외환죄까지 수사 받는 거예요 지금 내란에도. 네. 아니 똑같잖아요. 무인기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전쟁을 유도했다라는 그 혐의 아닙니까? 네. 그걸 또 명분 삼아 가지고 친위 쿠데타로 가려고 했던 하나의 빌드업이니까 뭐 경력금 주고 박수 치고 했다라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너무 참담하고 또 그 멋쟁이 해병방인가요? 거기서도 3분의 1 체크할게. 3부가 골프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3부가. 그러니까 군 골프장에 예, 골프장에 3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3부 내일 그럼 뭘 체크했을까? 그거까지 이제 연관지어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고 이게 또 이종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도이치모터스 뭐 3부 만약 연결이 지금 다 돼 있다면은 이 구명로비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최혜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이 또 만나요 이게. 합수가 됩니다. 네, 만나요. 맞아. 만나고 또 이게 나중에 노상원 또 만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나면 결국은 진짜 만남의 광장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3특검은 결국 윤건희 네. 부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데 의혹이 투성이죠. 의혹 투성입니다. 아니 아까 이제 무인기 얘기는 잠깐 얘기하면은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정말로 시리에 빠질 정도예요. 어떻게 북한의 적의 도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런 작전을 수행한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부의 지시다. 국방부는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소음이 가장 심한 그러니까 드론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행기 중에 드론 중에 무인기 중에 가장 소음이 심한 거 연습용을 좀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320m 정도 고도에 이렇게 가게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더 왜 안 걸려? 덜 떨어진 놈을 보내야지 더 그러니까. 네. 고도 낮춰. 더 시끄럽게. 뭐 네. 이렇게 가다가 대통령님 저쪽에서 북한에서 드디어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잘했어. 이게 약간 죄송한데 비읍시읍 같다 이 상황 자체가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게다가 아까 이제 신인규 대표가 얘기했지만은 요 이제 퍼포먼스가 있은 다음에 그 행간에 경력금을 줬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날 근데 이게- 줬다는 거 아니야? 그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성과급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국민 생명 안보를 걸고 본인들이 진짜 무슨 불장난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이게 이제 외환 유치죄라고 하면 적과의 통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 이적죄가 있어요. 이것도 무기징역까지 나와요. 일반 이적죄도. 네, 3년 이상의 네. 무기징역까지 나오니까 지금 윤석열 이 일당들 특히나 이 외환과 관련돼서 수사받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무기까지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징역이. 그래서 저는 이 외환죄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계엄의 하나의 이게 배경으로 또 하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란 수사가 지금도 군했고 그 다음에 내각에만 우리가 꽂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환죄 수사를 해야 안보실 비서실 또 경호처 여기까지도 수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그렇네. 그 주제가 되기 때문에 전 외환죄 수사도 빨리 해야 뭐 김태효 차장도 소환할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국민들이 이게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맞아요. 졌구나라는 걸 네. 저는 알게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화가 났던 거는 그 무인기 보내고 그렇게 북한에서 입장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10월 아닙니까 거의? 맞아요. 그 시기면은 12월 계엄까지 해서 아마 이건 되게 이제 사소한 건데 네. 그 전방 라인에 있는 군 장병들 아마 2달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바로 그치. 경계태에서 올라가거든요. 저도 그런데 철원에서 복무를 해서 북한에서 조금 예민하게 나오잖아요. 참 못해. 주말에도 제대로 못 쉬어요. 전방 라인 쪽은 고생은 GP, 그러니까 우리 뿐만 장병들이 아니라 한 거구나. 분명히 고생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증언이 좀 나오면 좋겠네요. 그렇죠. 진짜. 근데 내부에서. 군 장병들이 훈련할 땐 제대로 훈련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어줘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남북 관계 긴장감을 올려가지고 본인들은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 그 현장에서 고생하는 군인들은 그냥 방치하는 이거 네. 정말 나쁘다. 근데 사소한 이게 거지만. 그러니까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인 게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우연하게도 나잖아요. 근데 전쟁을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해서 전쟁이 만약에 나면 그 피해 누가 봅니까? 결국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총탄은 우리가 맞아. 근데 그걸 기화로 해서 이자들이 추구했던 거는 결국에는 전쟁 위기까지 촉발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엄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비상 계엄이라는 거를 이제 전시, 사변, 뭐 이에 준하는 그렇죠. 이걸 네.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하고 실제 행동에 옮겼다라는 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이건 거의 악마에 준하는 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짧게 얹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북한도 진짜 싫어하고 김정은도 싫어하는데 윤석열보다 김정은이 나아서 다행이다. 아니, 이거는 요 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더 현명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발을 하는데 인내한 거 아니에요. 네. 참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사인에서 이제 왜 인내를 했나 김정은 이런 분석 기사를 썼더라고요. 첫 번째 남한을 무시했다. 이제 두 개 이 적대적 이국가론에 갔으니 이제 이 호칭도 남조선이 그러니까. 아니라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너희 그러셨어요. 어. 두 번째 윤석열을 멸시했다.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정신 감정이 사람이니까. 끝나 있고. 아니, 네. 그러니까 실제 김정은이 뭔가 김정은이 아니라 노동신문이랑 헷갈리는데 뭔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고 윤석열을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제대로는 봤네요. 제대로 정신이 봤어요. 온전치 의외로 그러니까 의외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김정은 재평가설이 있어 지금. 의외로 판단력이 뛰어나. 사람도 제대로 보고. 정보력도 좋고. 정보력 좋고.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슬픈 일이에요. 진짜. 근데 그게 결국은 전쟁을 좀 막은 전쟁 격이잖아요. 막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황당한 거예요. 윤석열을 멸시한 결과 전쟁을 막았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옛날에도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폭군들이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내정을 다스릴 능력이 안 되면 맞습니다. 지가 내려와야 되는데 알량한 권력 유지해보겠다고 막 일부러 도발하고 전쟁 일으키고 해서 내부 단합도 일으키면서 내부 탄압용으로 많이 썼던 아주 저열한 수법인데 그걸 2024년도에 구상하고 실행하려고 했다라는 게 야,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진짜 운영했는가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인 겁니다, 정말. 그걸 계기로 전 세계가 혼란이 왔을 수도 있어요. 맞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죠. 맞아. 이스라엘 사태 이스라엘도 있죠. 있고. 그렇지. 근데 그 사이길에 우리가 혹여나 그런 일이 있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